예순이 넘은 남성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막힌 혈관, 그리고 반응하지 않는 몸입니다. 만약 그 해결책이 평생의 즐거움인 소주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잔에 단 한 방울을 더하는 것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 한 방울의 기적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그 모든 비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의학 정보들을 놓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진료실에서 수천 수만 명의 중년 및 노년의 남성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그리고 가장 절박하게 고통받는 문제가 정확히 두 가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만성적인 혈관 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가지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둘째는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온다고 체념해버린 바로 그 처절하게 떨어지는 발기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문제를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혈관 질환은 내과의 영역이고 발기력 저하는 비뇨기과의 영역이라고, 혹은 그저 나이 탓이라고, 노화 현상이라고 쉽게 단정 짓고 포기해버리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예방의학 박사로서 여러분의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단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 즉 혈관 건강과 발기력은 절대로 두 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진실입니다. 혈관이 젊으면 발기력도 반드시 젊습니다. 반대로 혈관이 늙고 병들면 발기력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저는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제 환자분들에게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문제는 나이 탓이 아니라 수십 년간 방치되고 혹사당한 당신의 혈관 탓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발기라는 현상은 의학적으로 볼 때 아주 명확하고 과학적인 혈류의 현상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 지극히 물리적인 수도관의 원리와 같습니다. 남성의 음경 해면체라는 특수한 스펀지 조직으로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강하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의 혈액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가 그 스펀지를 가득 채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뜨거운 혈액이 흐를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수도관은 무엇입니까? 바로 혈관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이라는 수도관이 콜레스테롤이나 노폐물 찌꺼기로 인해 꽉 막혀 있고 오랜 염증과 압력으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면 아무리 당신의 마음이 간절히 원하고 아무리 강한 자극이 온다고 한들 물리적으로 혈액은 그 좁은 길을 뚫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학이 밝혀낸 발기부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학계에서는 발기부전을 단순한 성기능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탄광 속의 카나리아와 같습니다. 광부들이 유독가스를 감지하기 위해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갔듯이 발기부전은 당신의 몸 전체의 혈관이 지금 심각하게 병들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하고도 절박한 위험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음경으로 가는 동맥은 우리 몸의 다른 주요 혈관들, 예를 들어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나 뇌로 가는 경동맥보다 그 직경이 훨씬 더 가늘기 때문입니다. 혈관에 찌꺼기가 끼기 시작하면 가장 가느다란 그곳의 혈관이 제일 먼저 막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첫 번째 경고를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무시하고 방치한다면 몇 년 뒤에는 그보다 더 굵은 심장 혈관이 막혀 심근경색으로 혹은 뇌 혈관이 막혀 뇌졸중으로 쓰러질 수 있다는 가장 무서운 예고편인 것입니다. 실제로 발기부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분들을 정밀 검사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혈관 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것으로 발견됩니다. 당신의 발기력은 단순히 남성성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관 나이를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자
당신의 생명을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이고도 심각한 딜레마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술. 특히 우리 한국 남성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소주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술이 건강에 해롭다고, 특히 혈관과 정력에는 최악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도한 음주 매일같이 이어지는 폭음은 백해무익합니다. 술은 간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고 혈관 벽을 망가뜨리며 우리의 활력을 앗아가는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와 간에서 분해될 때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은 1급 발암물질이자 우리 혈관 내피세포에 직접적인 상처와 염증을 유발하는 강력한 독성 물질입니다. 이러한 손상이 수십 년간 반복되고 누적되면 혈관은 그 탄력을 잃고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액 순환이 막히고 발기력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수많은 60살, 70살의 남성 환자분들은 제게 이렇게 하소연하십니다. 박사님, 다른 것은 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술을 끊으라는 말씀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루 종일 고된 일에 시달리고 온갖 스트레스에 치이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 편안하게 마시는 그 소주 한두 잔이 제 인생의 유일한 낙이고 위로입니다. 오랜 친구들을 만나 정답게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 자리에서조차 술 한 잔 기울이지 못한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의 그 절박한 마음을 지난 30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그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삶의 일부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버린 그 작은 즐거움을 하루아침에 빼앗아 버리는 것은 때로는 너무나 가혹하고 비현실적인 조언이라는 것을 저 역시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환자분들에게 절대로 오늘부터 술을 무조건 끊으십시오 라고 강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실천 불가능한 처방이며 오히려 금주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혈관 건강을 더욱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현실적이고도 획기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끊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방식을 현명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그 소주 한 잔을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독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아주는 약으로 바꾸는 놀라운 지혜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핵심 비결이 바로 오늘 제가 이토록 강조하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그 익숙한 소주잔에 떨어뜨리는 발효된 단 한 방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실 겁니다. 고작 그 한 방울이 무슨 대단한 힘이 있겠는가? 그게 정말 의학적으로 말이 되는 소린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그 발효된 한 방울 속에 숨겨진 놀랍고도 치밀한 과학적 비밀을 하나하나 전부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발효된 한 방울이란 무슨 아주 특별하고 구하기 어려운 신비의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발효흑마늘, 발효흑초, 발효홍초 혹은 발효양파, 추출물과 같은 천연 발효액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아주 머나먼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피를 맑게 한다,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믿음으로 귀한 약재이자 건강식품으로 지혜롭게 사용해온 우리 고유의 자산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냥 생마늘 생양파가 아니라 발효된 원료여야만 할까요? 그리고 왜 그것이 알코올이라는 독과 만났을 때 오히려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이 발효된 한 방울은 우리 몸속에서 정확히 두 가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첫째, 술이 가진 최악의 독성, 즉 아세트알데히드들을 중화시키고 배출시킵니다. 둘째,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강력한 유효 성분들이 혈관 그 자체를 치료하고 회복시킵니다. 이 두 가지 작용이 바로 독을 약으로 바꾸는 기적의 핵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발효 흑마늘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생마늘도 우리 몸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마늘을 일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장기간 발효하고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생마늘에는 미량이거나 아예 없었던 아주 특별한 유효 성분들이 수십 배, 수백 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S알릴시스테인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알리신 성분 역시 더욱 안정화되고 그 함량이 높아집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아주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의 생성을 강력하게 촉진하는 것입니다. 산화질소는 우리 혈관의 가장 안쪽 벽인 내피세포에서 스스로 분비되는 가스 형태의 신호 전달 물질로 혈관의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남성의 발기라는 현상 자체가 바로 이 산화질소의 작용으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소주에 발효 흑마늘 원액을 단 한 방울 떨어뜨려 마시게 되면 알코올의 독성은 중화시키면서도 이 강력한 성분이 몸에 흡수되어 산화질소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 결과 혈관이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혈액이 막힘없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주어 혈압을 낮추고 혈류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발기력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발효 흑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양조 식초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정성 들여 발효시킨 천연 발효 식초를 말합니다. 잘 발효된 식초에는 아세트산을 비롯하여 구연산과 같은 각종 유기산, 그리고 풍부한 미네랄이 놀라울 정도로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유기산 성분들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특히 혈액 속에 떠다니는 불필요한 중성지방이나 혈관을 막는 주범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집에 막혀버린 하수관에 찌꺼기를 녹여 뚫어주는 강력한 용액을 붓는 것처럼 이 발효 흑초의 풍부한 유기산 성분들이 여러분의 혈관벽에 수십 년간 덕지덕지 쌓여온 기름때와 노폐물 덩어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혈액이 지나가야 할 수도관 자체가 이렇게 깨끗해지고 다시 넓어지니 혈액이 그곳으로 다시금 힘차게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 번째로 발효 홍초입니다. 포도나 석류와 같은 붉은색 과일을 발효시킨 홍초에는 안토시아닌이나 폴리페놀과 같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안타깝게도 숨만 쉬어도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일종의 세포의 배기가스가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쇠붙이처럼 녹슬게 하고 세포를 늙게 만드는 모든 노화의 주범입니다. 특히 이 활성산소는 우리의 혈관 내피세포에 상처를 내고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노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안토시아닌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이 해로운 활성산소를 즉각적으로 찾아내어 제거하고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 세포가 늙고 병드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막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더 이상 늙지 않고 젊었을 때의 그 말랑말랑한 탄력과 유연성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혈관이 이처럼 젊고 탄력 있으니 발기력 또한 건강하게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토록 놀라운 효능을 가진 이 발효 성분들이 여러분이 마시는 그 소주 한 잔에 단 한 방울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에서는 그야말로 마법과도 같은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째, 이 발효 성분들이 알코올의 가장 큰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들을 신속하게 중화시키고 그 분해를 촉진하여 간이 느끼는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음날 숙취가 훨씬 줄어들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알코올이 우리 혈관 내피세포에 유발할 수 있는 그 즉각적인 염증과 손상을 발효 흑마늘이나 홍초 등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즉각적으로 방어하고 치유합니다. 술을 마시는 그 순간에도 동시에 혈관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앞서 길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을 청소하며 혈관의 노화 자체를 막아주는 이 세 가지 핵심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는 그 한 잔의 독주가 오히려 여러분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 건강을 되찾는 강력한 약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방법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굳이 힘들게 흑마늘을 찌고 말리거나 몇 년씩 걸려 식초를 만드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즘은 가까운 슈퍼마켓이나 건강식품 매장에 가시면 이미 아주 좋은 품질로 잘 만들어진 발효 흑마늘 농축액이나 천연 발효 흑초, 천연 발효 홍초 등을 아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처럼 소주를 반잔 정도, 즉 약 40에서 50ml 정도 따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준비한 그 발효 원액을 정말 단 한 방울만, 딱 한 방울만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한 방울이라고 목이 아프게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욕심을 내어 2방울, 3방울 혹은 한 숟가락씩 넣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단 한 방울만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이로운 성분들이 작용하기에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술 본연의 맛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젓가락이나 작은 스푼으로 가볍게 한두 번만 저어 주십시오. 그리고는 평소처럼 그 술자리의 분위기를 즐기시면서 그 맛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나 횟수가 아니라 바로 꾸준함입니다. 매일같이 이 방법을 억지로 실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이라도 여러분이 소주를 즐겁게 드시게 될 때 이 아주 작고 간단한 습관을 잊지 않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몇 주 뒤 그리고 몇 달 뒤 여러분의 몸에 얼마나 거대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먼저 놀라시게 될 겁니다. 물론 이 방법을 실천하실 때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여러분의 과음이나 폭음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한두 잔 정도의 기분 좋은 술자리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그 술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지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복에 드시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빈속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발효액을 섞었다고 하더라도 간과 위가 더 쉽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저녁 식사 때 좋은 안주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굴이나 연어, 고등어와 같은 신선한 해산물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2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들 속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나 아연과 같이 혈관 건강과 남성 생리 기능을 직접적으로 돕는 훌륭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민간에서 근거 없이 떠도는 카더라식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발효 원료들이 가진 혈관 개선 및 항산화 효과는 이미 수많은 공신력 있는 과학적 연구와 논문들을 통해 입증되었고 저 역시 지난 30년간의 진료 현장에서 실제 환자분들의 건강 지표가 개선되는 것을 통해서도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제 양심을 걸고 근거 없는 조언을 환자분들에게 결코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은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나 지금 당장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좋아하시는 술을 억지로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늘 즐기던 그 익숙한 소주 한 잔을 즐기시면서도 충분히 그리고 아주 현명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단지 발효 원료 한 방울을 더하는 것, 이 아주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혈관과 발기력을 동시에 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방법을 실제로 적용했을 때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제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들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의사이지만
이 한 방울이 이렇게까지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에 매번 놀라곤 합니다. 이어서 여러분이 더 안심하고 이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몇 가지 궁금증에도 시원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내와 다시 웃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얼마 전 진료실에서 직접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던 한 환자분의 실제 고백입니다. 그분은 수년 동안 극심한 발기부전으로 인해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과 자괴감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술을 억지로 줄여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만족스러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소주의 발효 원료 한 방울을 떨어뜨려 마시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뒤 그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올해 연세가 70살이신 김 선생님의 사례입니다. 그분은 은퇴 후 매일 저녁 아내와 함께 마주 앉아 마시는 두세 잔의 소주를 하루의 유일한 즐거움이자 낙으로 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분의 부부 생활은 이미 5년이 넘도록 완전히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술은 여전히 제게 가장 좋은 친구지만 아내와의 관계는 이미 끝난 지 오래입니다. 이제 와서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거겠지요. 저는 김 선생님께 절대로 술을 끊으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유일한 낙을 빼앗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으니까요. 대신 소주에 발효 흑초 한 방울을 떨어뜨려 평소처럼 하지만 조금 더 천천히 음미하며 마셔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A 박사님, 그까짓 한 방울이 뭐 그리 대단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그는 제가 드린 조언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달이 지나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환하고 밝아진 얼굴로 제 진료실에 들어서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요즘은 아침에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숙취도 거의 없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아내와 예전처럼 다시 대화하고 장난치고 웃을 수 있게 된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발기력이 기계적으로 회복된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한 남성의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놀라운 변화가 단순히 성기능 하나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회복되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발기력이 돌아오면 남자가 변합니다. 힘없던 걸음걸이부터 목소리의 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표정까지 모든 것이 다시 활기차고 생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내와의 어색했던 대화도 자연스러워지고 꽁꽁 얼어붙었던 가정의 분위기 또한 따뜻하고 즐거워집니다. 저는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변화를 수많은 환자분들에게서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혈관이 막히고 발기력이 떨어지면 남성의 자신감은 물론 자존감까지 송두리째 사라집니다. 그러나 단지 발효 원료 한 방울을 더하는 이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거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남성의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고 아내와의 끊어졌던 친밀함을 회복하며 나아가 인생 전체의 활력을 되찾는 매우 중요하고도 신성한 과정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발효 성분들은 술의 독성을 줄여주는 동시에 혈액순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 특히 말초신경과 혈관이 모여있는 그곳까지 잘 돌게 되면 자연스러운 발기력은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회복됩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속 혈관이 실제로 회복되고 젊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고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전문의 이채원이 답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과 치료 과정에서 저는 많은 남성분들로부터 이 한 방울의 기적에 대한 다양하고도 날카로운 질문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서는 특별히 시간을 내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함께 공유하고 명쾌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외에도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발효 원료를 섞은 소주는 맛이 너무 이상해지지 않나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토록 한 방울이라고 목이 아프게 강조했겠습니까? 만약 소주 반 잔에 식초를 한 숟가락씩 부어 마시라고 한다면 그것은 술이 아니라 고역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약 40에서 50ml의 소주에 정말 단 한 방울입니다. 그 정도의 극소량으로는 우리가 흔히 연상하는 식초의 강한 신맛이나 마늘의 알싸한 향이 술 본연의 맛과 향을 거의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환자분들 중 어떤 분은 일정 기간 이렇게 마신 후 소주가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지고 목 넘김이 편안해졌다. 예전처럼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깨질 듯이 무겁지 않다라고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즉, 여러분이 그토록 즐기시던 익숙한 즐거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강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질문 2. 저는 이미 70살이 넘었는데 이 나이에도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건 역시 매우 흔한 질문이며 일견타당한 걱정입니다.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닐까 하는 그 좌절감,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무엇이라고 거듭 강조드렸습니까? 문제는 당신의 주민등록증에 적힌 나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혈관의 실제 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실제 경험상 그리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의 혈관이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완전히 돌처럼 굳어버리지만 않았다면 개선은 충분히 그리고 반드시 가능합니다. 나이는 절대로 절대적인 장벽이 아닙니다. 저는 70살 이상 심지어 80세가 넘으신 경우에도 이 한 방울의 습관과 다른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여 뚜렷한 회복을 보이신 사례들을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혈관이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당신의 발기력도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질문 셋,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네, 이 질문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와 혈관의 노화 정도, 그리고 생활 습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 역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비교적 건강 관리를 잘 해오신 분이라 비교적 빨리 한 달 만에도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낀다, 숙면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나빠진 우리의 혈관이 근본적으로 깨끗해지고 변화하는 데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에게 최소 석 달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준히 실천해 보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효과는 비록 서서히 나타날지라도 한번 좋아지기 시작하면 아주 확실하고 오래 지속되는 것이 바로 이 방법의 특징입니다. 꾸준함이야말로 이 비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질문 넷, 말씀하신 발효 원료는 구하기 어렵거나 혹시 비싸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구하기 어렵거나 아주 고가의 재료를 말씀드렸다면 그것은 많은 분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흑마늘 농축액, 흑초, 홍초, 발효 양파, 추출물 등은 모두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친근한 재료들입니다. 가까운 슈퍼마켓의 식품 코너나 건강식품 전문 매장 혹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도 아주 쉽게 그리고 비교적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도 직접 만들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음식인 동시에 약재로 사용해온 매우 익숙하고 안전한 원료들입니다. 멀리서 특별한 무언가를 찾을 필요도 없고 많은 양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좋은 품질의 제품으로 단 한 병을 사두시면 매번 한 방울씩만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5. 여러 가지 발효 원료를 동시에 섞어서 써도 되나요? 네, 일부 성격이 급하시거나 더 빠른 효과를 기대하시는 남성분들이 종종 물어보시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흑초 한 방울과 흑마늘 추출물 한 방울을 함께 사용하는 등 여러 원료의 조합은 원리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즉, 무엇이든 과한 것은 오히려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입니다. 너무 많은 종류를 한꺼번에 사용하거나 권장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드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 종류만으로도 그 이로운 효과는 이미 수많은 연구와 사례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핵심은 종류의 가짓수가 아니라 한 가지라도 꾸준히 유지하는 습관 그 자체에 있습니다. 만약 굳이 여러 가지를 함께 사용해 보고 싶으시다면 아주 소량씩 천천히 시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속이 불편하지는 않은지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 가면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엇이든 과하게 사용하는 것은 특히 건강에 있어서는 피해야 할 첫 번째 원칙입니다. 질문 6. 이 방법은 정말로 안전한가요? 혹시 부작용은 없나요? 흑마늘, 홍초, 흑초 발효, 양파 등은 모두 수백 년 아니 수천 년간 인류가 안전하게 섭취해온 천연 식품입니다. 이것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의약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방울의 올바른 용법과 용량만 잘 지키신다면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현재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혹은 위염이 매우 심한 상태라서 속쓰림이 아주 심하신 분들이라면 식초의 산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흑초나 홍초보다는 흑마늘 농축액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인해 병원에서 항근고제나 항혈소판제, 즉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인 경우라면 흑마늘이나 양파 등에 들어있는 일부 성분들이 그 약물의 작용을 다소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들은 이 방법을 무작정 적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질문 7. 효과를 더 빨리 보려고 매일 해도 되나요? 물론 매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매일같이 강박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도 새로운 성분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의 빈도만으로도 우리 몸이 이로운 성분들을 충분히 흡수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에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짧은 기간에 급하게 몰아붙이기보다는 꾸준히 오랫동안 편안한 마음으로 이 습관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한 방울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나 기적의 묘약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꾸준히 이어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의 건강에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거대하고 아주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단순히 발기력을 되찾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 남성으로서의 자신감, 아내와의 깊은 친밀감, 그리고 삶 전체의 활력을 되찾는 그 감격적인 모습을 제 2눈으로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익숙한 소주 한 잔에 단 한 방울을 더하는 것만으로 이 놀라운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방울의 효과를 2배로 식단과 운동 병행법. 여러분은 이제 소주 한 잔에 발효 원료 한 방울을 더하는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 건강과 발기력에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잘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몸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술을 마시는 습관뿐만 아니라 매일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식사 역시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올바른 음식을 현명하게 선택한다면 우리는 맛있는 식사를 마음껏 즐기면서도 혈관과 남성 활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남성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음식은 바로 굴입니다. 예로부터 굴은 바다에서 나는 천연 비아그라라고 불릴 정도로 그 효과가 탁월했습니다. 그 이유는
굴에 아연이 현존하는 모든 식품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연이라는 미네랄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고 조절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중의 핵심 원료입니다. 또한 굴 속에 풍부한 아연은 정자의 질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생식 능력을 높여 남성의 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 주 2회에서 3회 정도 꾸준히 굴을 챙겨 드신 분들은 성 건강 지표가 뚜렷하게 좋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제가 알려드린 한 방울 발효 습관과 함께 병행하면 그 혈관 개선과 성기능 회복 효과가 그야말로 2배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재료인 흑마늘과 양파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요리에 맛을 더하는 향신료가 아니라 그 자체가 혈관을 위한 천연 보약기이기도 합니다. 흑마늘에는 혈관을 강력하게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알리신 성분이 생마늘보다 훨씬 풍부하게 들어있고 양파 껍질에 특히 많은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혈관의 염증을 막아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의 식사 속에서 이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제가 말씀드린 소주의 발효 한 방울을 더하는 방법과 매우 훌륭하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간식으로는 아몬드와 호두 같은 견과류를 추천합니다. 이 속에는 비타민 E와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매우 풍부하여 혈관의 노화를 예방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에서도 견과류를 꾸준히 먹는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심혈관 건강이 더 좋고 성생활도 더 오래 그리고 더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탁 위에 녹색 채소, 특히 시금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금치에는 천연 질산염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질산염은 우리 몸속에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로 변환됩니다. 제가 앞서 흑마늘이 산화질소의 생성을 돕는다고 말씀드렸죠. 시금치는 아예 그 원료 자체를 직접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강력하게 확장시키고 특히 성기 쪽에 혈류를 극적으로 늘려줍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오르는 그 한 접시의 신선한 녹색 채소가 여러분의 발기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한 방울의 습관과 올바른 식단을 통해 혈관이 회복되고 발기력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더 빠르고 더 강력하며 더 지속적인 결과를 원하신다면 또 하나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직접 움직이는 신체 운동입니다. 우리의 몸은 정교한 기계와도 같습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방치하면 그 기계는 녹이 슬고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꾸준히 기름칠을 하고 시동을 걸어주면 혈류가 활발해지고 근육도 다시 건강을 되찾습니다. 제가 혈관 건강과 성기능 회복을 위해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부담 없이 권하는 운동은 바로 빠르게 걷기입니다. 가장 단순한 운동이지만 심혈관 건강과 성기능 개선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효과를 줍니다. 땀이 이마에 살짝 맺힐 정도로 하루에 단 30분만 빠르게 걷기를 실천하면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에 더 강하게 펌프질되고 특히 발기력과 직결되는 골반 부위의 혈류 순환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심박수가 조금 오르고 호흡이 깊어지지만 옆 사람과 여전히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 꼭 하셔야 할 운동은 남성을 위한 케겔 운동, 즉 골반적인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케겔 운동을 여성에게만 필요한 것으로 오해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골반적은을 단련하는 방법으로 이 근육은 단순히 소변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성관계에서의 지구력과 발기 강직도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근육입니다. 방법은 간단하며 어디서든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소변을 보시다가 중간에 의식적으로 멈춰 보십시오. 바로 그때 사용되는 근육이 여러분이 훈련해야 할 골반 저근입니다.
이후 소변을 보지 않을 때도 그 근육을 하루에 10초간 강하게 힘을 주고 10초간 이완하는 동작을 약 20회 정도 반복하고 이것을 하루에 2세트에서 3세트 정도 꾸준히 해보십시오. 몇 주만 지나도 여러분의 조절 능력과 힘에서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플랭크와 가벼운 윗몸 일으키기를 추천합니다. 우리의 복부는 지방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쉽게 쌓이는 부위이며 이 복부 지방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적입니다. 뱃살이 줄면 남성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음경으로 가는 혈류도 방해받지 않고 더 강해집니다. 헬스장의 젊은이들처럼 과하게 운동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루에 플랭크를 2분에서 3분 정도 버티고 가벼운 윗몸 일으키기를 20회 정도만 꾸준히 해도 그 효과는 여러분의 몸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쉽게 간과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운동은 고관절과 허리 아랫부분의 스트레칭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는 굳어지기 쉬운데 이 부위는 성기로 가는 혈액이 흐르는 길목으로서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편안하게 다리를 뻗고 앉아 상체를 천천히 숙여 발끝을 손으로 잡고 20초간 유지한 후 이완합니다. 이 단순한 동작을 저녁마다 5-6번 정도 반복하기만 해도 몸을 유연하게 만들고 하체 쪽으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기를 터주는 훌륭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호흡과 가벼운 명상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 많은 남성들이 겪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불면,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서의 압박감은 우리의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혈관을 수축시키고 성적인 욕구와 발기력을 서서히 죽여갑니다. 매일 저녁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마친 후 단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꾸준히 반복하면 신경계가 안정되고 혈관이 이완되며 성 건강도 뚜렷하게 개선됩니다. 정리하자면 최고의 결과는 이 모든 것들의 결합에서 나옵니다. 소주 한 잔에 발효액 한 방울, 과학적이고 건강한 식단, 그리고 단순하지만 꾸준한 운동. 이 3가지가 아름답게 함께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발기력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 잃어버렸던 자신감, 그리고 남성으로서의 빛나는 활력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심. 여러분,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든다는 것이 곧 남성 활력의 끝, 건강의 끝, 그리고 자신감의 끝이라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진료실에서의 지난 30년간의 오랜 경험으로 저는 그것이 절대 사실이 아님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변화를 정확히 알고 그것에 맞게 현명하게 실천한다면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충분히 우리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지혜롭고도 성숙한 새로운 단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소주잔에 떨어뜨린 단 한 방울의 발효 원료는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거대한 변화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술의 독성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막혔던 혈관을 뚫어주고 이미 오래전에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그 뜨거운 발기력을 되살려줍니다. 혈관이 다시 건강을 되찾으면 여러분의 걸음걸이, 여러분의 표정, 그리고 아내와의 가장 친밀한 순간까지 온몸이 다시 젊어지는 듯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사람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의 삶 속에서 직접 목격하고 확인한 결과입니다. 게다가 이 놀라운 한 방울의 습관을 제가 오늘 함께 말씀드린 굴, 연어, 흑마늘, 양파, 아몬드, 그리고 녹색 채소와 같은 과학적인 식단과 함께하고 걷기, 케글 운동, 플랭크와 같은 가벼운 운동을 조금씩 더한다면 그 긍정적인 효과는 1배가 아니라 2배, 3배로 커질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 주만, 아니 한두 달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분명히 몸의 진짜 회복을 스스로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한결 가벼워지고 정신은 더없이 활기차며 남성으로서의 당당한 자신감이 예전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께 간곡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을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제는 모든 것이 늦었다고 절대로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고생한 우리 자신을 아끼고 돌보며 남은 세월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활기차며 가장 충만하게 누려야 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노년은 결코 끝이 아니라 건강, 활력, 그리고 삶의 기쁨이 가득한 새로운 장을 우리 스스로 써 내려갈 수 있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고 진심으로 이 변화를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굳은 의지와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 결심을 당당하게 표현해 보세요. 그렇게 매일 다짐하고 매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고 매 걸음걸음에서 잃어버렸던 건강과 남성의 본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전해드릴 더 많고 유익한 건강 지식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시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며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공유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말 못할 고민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 다른 남성 한 사람에게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가정의 행복 그리고 삶의 기쁨을 되찾게 하는 가장 소중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년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